반갑습니다. 이풍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분양하는 남천역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입니다. 이 여기를 잠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좀 제 방송을 듣고 조금 도움이 되신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움직이는 거는 남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부동산의 큰 손은 여성분들이에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가족 중에 이제 남편분도 있고 이제 아내분도 있죠. 그러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아내 뜻대로 가라. 네, 그래서 남편은 집 밖에 나가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됩니다. 모든 결정은 여성분들이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땅이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네. 그래서 부동산의 대부분의 큰 손들은 다 여성분들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금 거주와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밀접한 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직관이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는 아마 여성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이게 길어지면 내용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도 잠깐 볼게요. 좀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를 좀 알아야 되죠. 여기 보시면 뚜레쥬르 있죠. 이 중앙에.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메디컬 센터 빌딩 옆에 보면은 이쪽입니다. 지금 마우스 움직이는데요. 이쪽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이거 남천 더샵 바로 앞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우스 다니는 이 동그라미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여기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커다란 주거타운이 됩니다. 주거타운. 네, 여기는 부산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거타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 교통이죠. 자, 지금 평당가는 남천동이 부산시에서는 우리 경남이죠. 한강 이남으로는 경남권에서는 남천동이 가장 비쌉니다. 평당가로. 그 다음에 2위가 우동인데, 자, 우동이 차지하는 그 열쇠가 뭐냐 그러면 교통이죠. 교통이 열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교부터 시작하고 다 막힙니다.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남천동이 우동을 앞서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남천동이 여기 보시면은 대남로탈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남천힐스가 옆에 있는데, 여기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안대교. 네. 그래서 광안대교를 통해서 동부상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대구라든가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도시고속이라든가 동서고가도로 탈 수 있는 환경터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밑으로 가시면은 남항대교 타가지고 또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남천동 중심가는 남천동에 있는 대남로타리 이 부근은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갈 수 있는 요쪽이 전국을 갈 수 있는 이 요지가 됩니다. 이게 발판이 되는 곳이에요. 부산시에서. 그래서 이 남천권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연비치 올라가고 있죠. 이 마우스 단이죠. 밑으로. 농협인데 밑으로 대연비치가 다시 또 주거타운이 되고, 그 왼쪽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연반도 보라. 또 지금 올라가죠. 하나 올라가고, 하나 이름 뭐죠? 포레나 올라가고, 밑으로는 보시면은 이 대학권 상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경대 있고, 왼쪽으로는 경성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메가마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메가마트는 현재 위에 있는 위에죠. 위에 있는 도시가스 자리가 메가마트로 가고, 메가마트는 또다시 여기서 고급 주복이 생깁니다. 전부 다 지금 새 아파트들이 다 생겨버려요. 이 주위 동그라미 큰 원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주거타운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대남로타리 중심이죠. 그리고 남천비치하고 이쪽이 다 주거타운이고, 일단 사건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권 있죠. 대학권 상권은
앞으로는 조금 시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가. 그래서 경성대사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여기 보이시죠? 남천동 요 상권들이 이제 재개발이 다 되고 재건축이 다 되는 이후에는 이 상권들이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광지로 가는 해안일선이 있죠. 해안일선. 여기 보시면은 뭐 명품문예부터 시작하고 남천 여기 협진탕부터 시작해갖고 남천동입니까? 여기 광안리에 있는 해안일선이 여기서는 최중심이 되고 여기는 S급이 됩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곳이고 그 다음으로 부산에서 중심이 될 곳이 저는 이 대남로타리 이쪽 있죠. 커다란 이 주거타운이 생기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상가 쪽도 주위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상권이 아마 1등이 될 가능성이 크고 광안리 해변 1선이요. 1선이 제일 클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 이 대남로타리 상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는 엑스루트 타워가 있죠. 엑스루트 타워는 상권이 안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실이 많은 곳인데 뭐 2층 포함해갖고 공실이 많은데 여기에 유동인구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는데 지금 남천힐스 앞에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갖고 유동인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주변에서 상가 쪽으로는 고급 상가가 들어설 곳이 이게 남천힐스밖에 없습니다. 다 이 노후화되고 그 위에는 이제 보시면 요 위에 있죠. 남천더샵 202동 있는 자리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남천동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여기가 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거타운의 고급 주거타운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상권으로 보게 되면은 광안리 해안 1선의 상권의 한 절반 가격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본 이제 평면도인데 보시면은 보라색이 있는 이쪽이 있습니다. 보라색 보이죠? 예, 이쪽에 마우스 다니는 보라색에 있는 단지에 고층 부분이 가장 프리미엄이 가장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84 타입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보라색에 있는 이 84 타입은 고층으로 조금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광안대교와 광안리 바다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향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 1cm라도 광안리와 광안대교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남천힐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타입은 여기 있죠. 이게 84C 타입입니다. 이게 84C 타입의 고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의 순번이 84 타입 D 있죠. B 여기 있죠. 84 타입 D라고 써 있죠. 이게 84 타입 D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는 84B. 그래서 여기는 84 타입 C 타입의 고층이 최골등이 되고 그 다음에 84D. 그 다음에 84C의 한 중층 이하. 그 다음 84B. 84B 같은 경우도 광안대교가 보일 수 있죠. 광안대교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차이입니다.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 보이느냐. 네, LCT도 마찬가지예요. LCT도 광안대교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 엄청 차이 납니다. 네, 그냥 망망대해가 보이는 거하고 광안대교 보이는 거와 차이는 네, 하늘과 땅 차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못 나뉘는 84A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84A 타입은 향이 어딥니까? 네, 향이 지금 남천 더샵을 바라보는 향이고, 그죠? 84A하고 D 타입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앞 옆에 있는 지금 여기 있죠. 벤츠 매장이 있죠. 중고차 매장인데 요게 건물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84C 타입이 저는 가장 크다. 네, 그래 보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보시면은 동남향하고 북동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향, 북동향. 그리고 지금 뒷동에 보시면은 70 타입 있죠. 70 타입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70A 타입입니다. 여기는 70A 타입은
아마 지금 남참 더샵의 이비동에 간섭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근데 사선으로 해서 광안대교랑 바다가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층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84C 타입의 고층은 최고 프리미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단 청약이 된다 그러면은, 청약이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을 보시면은 뭐 유주택자가 청약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84C 타입의 고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피가 한 4억 정도는 바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4C 타입의 고층. 뭐 30층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프리미엄이 4억 정도가 무조건 붙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삼각건 때문에 제가 한 2번 정도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고 지금 사진을 간략하게 언급할게요. 모델하우스 지금 안이죠. 네, 모델하우스 쪽은 안에 있는 1층에는 사진을 허용하는데 2층을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동 간격이 조금, 네. 동 간격이 좀 아쉽다. 그래서 부지가 작고 상업지다 보니까 동 간격이 협소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평면도죠. 네. 상가 쪽 평면도고, 이쪽은 안에 저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2층에 올라가니까 70 타입이 있습니다. 70 타입이 있고, 네. 그 다음에 84 타입. 안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집 공고가 20일이죠. 그리고 19일날 아마 이게 됐을 거, 된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는 남천도시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약은 비조정이고, 네.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전매 제한 이런 거는 조정 지역에 묶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12월 2일, 3일, 4일 뭐 있죠. 1순위 특별 공급, 이거 당첨 발표는 12월 10일 한다. 이게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필요 없고. 자, 여기서는 확정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중도금 유의자. 중도금 유의자고 뭐 기본적인 거는 뭐 가격 있죠. 뭐 4억대에서부터 해서 갖고 70타임은 4억대. 예, 70타임은 4억대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굉장히 싸요. 지금 현 물가 수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워낙 착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는 데가 유상 옵션에서 조금 가격을 좀 붙였어요. 그리고 중도금 유의자로 좀 했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대출이 3년 보시면은 이제 조정 지역이니까, 예,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전매 제한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 실거주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는 거고, 나중에 돼도 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도를 할 때 실거주 2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뭐 판단이 되니까 어차피 뭐 전세를 주더라도 나중에는 실거주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LTV 같은 경우는 집담보대출이죠. 예. DTI는 소득에 대한 대출 한도고, LTV는 집에 대한, 네,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한도인데, 이게 지금 50% 걸려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현찰 3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는 현금 3억 정도는 잡아놔야지. 한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는 일단은 잡아놔야 되고, 대출이 기준이 되는 거는 KB시세는 대출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실거래가가 나올 수가 없죠. 실거래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유상이라든가 발코니 확장비에서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금 분양 가격에서 아마 대출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들을 보시면은 옵션 아무리 많이 붙였다고 해도, 예? 뭐 아마 뭐 개조를 하든지 뭐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옵션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차량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옵션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차량 가격 자체를 가지고 보험 가격을 설정하게 되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기준이 되는 거는 순수한 분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보시면 되고, 무슨 KB시세니 뭐 어떻게 되니 하는 거는 실거래 자체가 3년 동안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힐스테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있죠. 지금 힐스테이트 상가의 정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이죠. 요 동이 아마 상가도
요쪽이 아마 에이스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인구 항상 많아요, 여기는. 왜냐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있고, 요쪽이 이제 고급 상가는 이 인근에서는 여기 힐스테이트 앞에 있는 이 상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평당 9천만 원이고 2층은 평당 3,800에서 4천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안리에 있는 해안일선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게 보통 보면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네, 땅 말고요. 평가만 해도. 그래서 지금 상가 같은 경우도 광안리 해안일선에 1억 5천 정도고 2층 같은 경우는 조망이 가능한 2층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뭐 8천 정도? 네, 평당 8천. 네, 그러면은 딱 광안리 시세의 딱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60%에서 절반 정도라 보는데 이게 가격이 저는 상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피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상가도. 예, 말씀드렸죠. 여기 주위의 상가들 중에 힙스의 상가만큼 고급으로 지어진 상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상가가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피도 상가도 상당히 붙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병원 자리도 괜찮고 예, 2층 같은 경우는 병원 자리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2층의 양쪽이 아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유동인구가 괜찮고 이쪽 딱 중심에 있죠. 네, 사거리에 딱 모서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대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도 이 주거 지금 시설만큼 이상도 만큼의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고. 자, 이 버스 정류장 바로 했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끊기지 않아요. 아침부터 여기는 밤 11시까지는 유동인구가 절대 안 끊깁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엑슬루타워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엑슬루타워 같은 경우는 1세대 주복이고 남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세대 주복이죠. 그래서 전용률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상가에 공실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치를 주상복합의 가치를 따질 때 나중에.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찍을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남천역 남천 힐스. 예,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유튜브를 제가 봤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현관 들어가자마자 위에 있죠. 먼지 제거기 그 기계 있죠. 하고 위에서 다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시스템. 그래서 이게 에어 샤워 시스템이라 갖고 요것도 장착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밑에 타일을 보니까 이게 폴리싱 타일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르다노 원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양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조르다노 원목 자체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폴리싱 타일 같지도 않고 저는 밑에가 좀 반질반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미끄러지는 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강아지 다리 다쳐요.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조금 이물질이 묻거나 그렇게 되면 한데, 근데 남천리스 같은 경우는 방에는 방 같은 경우는 강마루를 쓰고 바닥 타일은 뭐냐면은 매끌매끌한 타일이 아니고 약간 미끄러지지 않게 이게 무광으로 된 타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바닥 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바닥 타일이 아예 조르다노 원목이 아니면은 차라리 이 바닥 타일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예, 대리석 바닥보다는 이 타일이 저는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약간 거칠거칠하면서도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 그쵸 무광. 예. 그래서 환기 시스템 부엌은 따로 볼 필요 없는데 여기서 부엌에서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싱크뱅이 없더라고요. 싱크뱅. 그래서 싱크뱅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싱크뱅이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구비가 잘 되어 있는데 싱크뱅이 없다는 거는 전 이거 하나만 딱 봤거든요. 그래서 싱크뱅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자, 거실이 어느 정도 넓으냐면은 이거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파트 있죠. 84 타입의 거실 길이가 보통 일반 아파트에 보시면은 4에서 4.5입니다.
예, 4에서 4.5m예요. 근데 힐스 같은 경우는 남천 힐스죠. 남천 힐스 같은 경우는 84 타입입니다. 이게 거실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5.7이에요. 이게 5.7입니다. 5.7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기다가 층고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층고 높이가 2.4예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잠깐 중간에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마린자이시티 한번 거실 한번 볼게요. 이미지. 이거 한번 보세요. 마린자이시티의 거실 한번 얼마나 지금 밑에 반짝반짝하죠. 이 반짝반짝한 타일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이거. 개인적인 일단 그건데 보시면은 이게 층고 2.3이에요. 마린자이시티가 층고 2.3밖에 안 되고 거실 폭이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미굴이라고 하죠. 개미굴.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인면분할창이 너무나 지금 이 노루끼리 하는 이 인멸창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창을 보시면은 이 창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이 보시면은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강남에 있는 인면분할창 이중창입니다. 이중 인면분할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세입니다. 하얀색. 이게 고급입니다. 고급. 그리고 이 고급의 타일은 이 인면분할창은 2.3m 정도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린시티 자이 한번 보세요. 이 창을 보세요. 이게 절반밖에 안 돼요. 힐스에. 거기다가 층고 높이가 2.3밖에 안 됩니다. 2.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창이 어때요? 안쓰럽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차이가 확연하죠. 차이가.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강남에 지금 대세예요. 이 색깔이. 흰색으로 되고 약간 흰색과 회색의 약간 중간이고 이게 상당히 고급 이게 지금 인면분할 창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시야이 넓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딴 거 한번 볼게요. 딴 거 한번 볼게면은 롯데캐슬 스타. 롯데캐슬 스타의 거실 한번 볼게요. 환장합니다, 진짜. 이 거실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거실이? 이 어떻게 사람 살아요? 이 거실 한번 보세요, 거실을. 이것도 2.3m예요, 폭이. 위에 층고가 2.3m에다가 이 조그만 창을 넣어놓은 거예요, 조그만 창.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층고 높이가 돼야 된답니다. 층고 높이가 2.4가 정도 돼야 돼요. 2.4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를 선택할 강조하는 층고 높이가 2.4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남천동에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남천대잡도 2.4예요. 2.3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주위 아파트 한번 볼까요? 자, 남천동에 인근 아파트 한번 보세요. 인근 아파트가 남천 더샵 있죠? 남천 더샵 있고 그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옆에 혁신 있죠? 혁신 있고 그 다음 대연비치 있죠? 대연비치. 예? 대연 뭡니까? 푸르지오입니까? 푸르지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 사비타워도 있고 다 뭡니까? 이 아파트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금 층고 높이 2.3입니다. 층고 높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천 힐스에서 싱크뱅이 없더라도 남천 힐스가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층고 높이가 2.4입니다. 층고 높이. 여기 보시면 싱크뱅 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싱크뱅이 없다는 거하고 동강 간격이 조금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층고 높이에서 이게 조금 더 만회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개방성이 어떻습니까? 사진만 봐도 개방성이 팍 트이죠. 사진만 봐도. 그래서 우물 같은 경우는 또 2.5입니다. 우물은. 그러니까 층고 높이는 여기까지 와우스단은 여기까지는 2.4고 여기 우물 같은 건 또 2.5예요. 네. 자, 그러다니까 개방감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개방감이라고 했죠. 개방감. 시안성, 개방감.
그래서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층고 높이다. 층고 높이가 앞으로는 2.4가 안 되면요, 그 아파트가 조금 힘들어요. 이제는 남천더샵이라든가 삼익타워라든가 대연비치가 층고 높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혁신 같은 거 2.3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저는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84 타입 이쪽인데 A 타입인데, 이거는 84 타입에 들어가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A 타입은 이 왜 안 나오지? A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여기 방향이 향이 어디냐면은 남천 더샵을 보고 있는 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와 가지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업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이게 이제 광안대교와 광안 이쪽이죠. 광안리 바닷가가 보일 수 있는 향이 84 타입 C의 고층이 일단은 가장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큰데, 이 프리미엄이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억 정도는 무조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C 타입 같은 경우는 이 T 타입 있죠. 옆에 C 타입은 한 3억대 정도. 그리고 못난이 이동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A 타입은 이제 P가 조금 좀 약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 70 타입의 A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P가 조금 더 붙을 것 같아요. 70 타입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아마 이거를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 자, 여기서는 장점이 뭐니 해도 뭐냐 그러면은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층고 2.4 이게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확장형이죠. 완전히 확장형은 아닌데 확장형 분할창입니다. 인면 분할창입니다. 고급 인면 분할창입니다. 고급 인면 분할창. 이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 부분이죠. 이 완전히 확장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확장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이 아파트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기둥식과 벽식 구조를 같이 썼는데, 이 벽식이 이쪽이 기둥이 아마 이 모서리 쪽에 있는 거실 모서리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딱 차지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노테캐슬 스타일 이런 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색깔 보세요, 색깔. 누리끼리하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런 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창하고는. 그리고 층고 높이.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살기에 실제로 생활할 때는 층고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오른쪽에 이 창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설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롯데에서. 그래서 이거는 개방감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동간거리입니다. 동간거리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힐스는 교통이라든가 뭐 주위에 뭐 인프라라든가 다 있죠. 전부 뭐 시장하고 전부 다 있어요. 학원과 전부 다 있고, 앞에 뭐 병원, 은행 전부 다 깔려 있죠. 동간거리가 주상복합이라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아쉽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씀드렸죠. 싱크뱅이 없다는 거. 이 주위 아파트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이 아파트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싱크뱅이 없은 거는 다 똑같은 출발선상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점이 많이 부각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통이라든가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뭐 인프라든가 이거 다 쓰면은 계속 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힐스의 아파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 그러면은 도시적 느낌의 여성분들, 세련된 여성분들이 좋아할 아파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뭐 돈 받고 뭐 영상 찍고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당첨되면 무조건 피 붙는다. 무조건 피 붙는다. 라는 것과 어디에 피가 붙느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피가. 84 타입 C의 고층은 이게 여기서 전체에서 에이스다. 전체에서 무조건 에이스입니다. 이게는 피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4억입니다. 4억. 스타트가 4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힐슨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